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서 동의보감을 아시나요? 자, 이 동의보감은요, 동양의학 서적의 백과사전으로서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서 동양권의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요, 모두가 교과서로 사용하시는 책일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하고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책에서도요, 한약처럼 사용하는 식품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처럼 쓰이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토란대입니다. 토란의 원산지는 인도 동부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토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땅속에 달걀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토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토란은요, 제가 어릴 적에 추석쯤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소고기를 넣고 끓여주시던 토란국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토란대는요, 육개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개장을 엄청 좋아합니다. 조금은 질긴 듯한 이 토란대에 무슨 영양 성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성 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토란대는 토란보다도요, 베타카로틴이 3.5배나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칼륨은 3.3배, 칼슘은 3.6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성분으로요, 변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장의 점막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유해 물질의 흡수를 막아주는 펙틴도 풍부하고요, 갈락탄과 뮤신은요,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에 염증이 발생할 때도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해서 만성 장염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좀 질긴 듯한 토란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식감은요, 바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부족하지만 반대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해서 제6대 영양소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인데요. 이 토란대에는 이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풍부해서 변비는 물론이고요,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해서요,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서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약처럼 쓰이는 식품이 바로 토란대입니다. 자, 이제는 토란만 드시지 마시고요, 토란대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랑스 요리로 잘 알려져 있는 달팽이입니다. 뭐? 달팽이를 우리나라에서도 먹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달팽이는 한자로 와우라고 불렸는데요. 달팽이의 더듬이가 소의 뿔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와우는요, 성질이 차가우면서 맛은 짜고 독이 없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와우를 구안화사를 치료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본초 강목에서는요, 와우가 청열 해독제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주로 간의 열을 낮추고요, 해독을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탈항이라든지 치질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탈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변을 보다가 항문이 밑으로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치질에는 와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항문에 발라가지고 치질을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방하편에서는요, 치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와우를 그늘에서 말려서 가루를 내어가지고 바르면 낫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참기름에 달팽이를 반달쯤 담가 두었다가요, 그 기름을 환부에 발라도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달팽이는 피부 조직이 헐어서 나타난 창, 욕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아물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달팽이가 아주 특별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다양하게 사용되었었네요. 다음은 이런 식품도 동의보감에 나온다고 하는 식품인데요. 바로 가오리입니다. 가오리는 한자로 분어라고도 하는데요, 가오러라고도 합니다. 성호사설에는요, 생김새가 둥근 소방과 같고 입은 배 밑에 있으며 꼬리 끝에는 독이 있다라고 그 모양과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오리는 예로부터 회라든지 아니면 초무침으로 만들어서 먹었었습니다. 지금도 결혼식장에 가면 홍어 무침 대용으로요, 많이 사용되고 있죠. 동의보감에서는요, 가오리를 공어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공어는 사람에게 이롭다라고 하였고요. 1908년에
이규준의 의감중마에서도요, 가오리를 공어라고 표기하고 있고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다라고 되어져 있으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라고 그 효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활용을 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소변이 항상 탁하신 분들 계시죠? 소변색이 노랗거나 아니면 양이 적거나 약간 냄새가 있다거나 또는 쌀뜨물처럼 소변이 아주 뿌옇다거나 아니면 소변을 봤는데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것처럼 뭔가 둥실둥실 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는 소변을 보실 때 뻐근한 통증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소변 자체의 힘도 적고요,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소변을 볼 때 통증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럴 때 가오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조리를 해서 많이 드셔보세요. 소변이 맑아지고 시원하게 볼일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중년 남성분들께서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다음은 사삼이라고도 불리는 잔대입니다. 사삼은요, 인삼, 현삼, 단삼, 고삼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5대 3 중 하나로 꼽히는 아주 중요한 약물 작물로서요,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 식물이지만 봄에는 연한 잎을 나물로도 먹기도 하고요, 생으로 먹어도 아리지 않고 단맛이 돌아서요, 과거에는 구황작물로도 쓰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요, 잔대는 감기는 물론이고요, 가래가 끓고 심한 기침이 나오며 숨이 차는 등의 증상에 사용을 했었고요, 목 안이 아프고 목이 쉬는 등의 호흡기 질환에도 많이 사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잔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는 사포닌 성분은요, 항염 작용과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침, 가래, 기관지염, 천식, 편도선염 등 호흡기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아주 좋고요, 식물성 다당체인 이눌린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혈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서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성분들에게는요, 생리불순이라든지 자궁출혈, 자궁염 등 여성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 붓기 제거라든지 산후풍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잔대는요, 100가지 독을 풀어주는 약초는 오직 잔대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독소 배출은 물론이고요,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체내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니코틴 배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요, 미세먼지나 황사 등으로 목이 칼칼하거나 아프실 때도 잔대를 차로 마시게 되면 목을 씻어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잔대는 차뿐만 아니라요, 술을 담가서 드셔도 좋고요, 생잔대는 껍질을 벗겨서 더덕처럼 새콤달콤하게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잔대는요, 도라지처럼 꿀 절임이나 장아찌로 만들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기관지, 목 이야기가 나와서 소개를 또 해드리자면요, 모과를 뺄 수가 없겠죠. 모과는요, 가정의 상비약으로 쓰기에 좋은 식품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맛이 시고 성질은 따뜻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광란으로 몹시 토하고 설사하고 배가 아픈 위장병에 사용했으며 근육에 쥐가 나고 설사 후에 갈증이 심한 증상, 각기, 수종, 소갈 등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소갈이 당뇨인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이뿐만 아니라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해서요,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했었습니다. 모과는요, 신맛으로 기혈을 잘 수렴하기 때문에요, 토하거나 설사가 심해서 몸에서 전해질과 수분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근육의 경련에 도움이 됩니다. 모과에 향유라든지 백편두, 호박, 복령 등을 가미한 육화탕이 유명하죠. 무엇보다도 거습 진통 효과가 뛰어나서요, 다리가 붓고 무겁고 당기면서 또 근육이 위축되어 가지고 걷기 힘든 각기 증상 등에도요, 효과가 아주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모과는 간을 평안하게 만들고요, 위를 조화롭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여 가지고 가래를 가라앉게 만들고요, 감기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과일이 바로 모과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간간하게 더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